자,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알아보기 앞서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변수에 대해서 같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3번 표현하고 싶을 때,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자, 근데 10을 3번 표현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같은 숫자를 3번 표현하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경우, 이 위에 같은 경우는 10을 3번 써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숫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10이지만 같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숫자를 11로 고치려면 모두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히 하나의 값을 의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하나의 값을 정확히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0이라는 값을 변수에 저장해 놓고 변수에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변수에 저장된 값을 계속 필요하면 동일한 값을 꺼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값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게 이제 변수의 효용성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잠깐 주석을 해놓은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구단 5단을 지금 제가 3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5단이 3번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9구단 5단을 제가 3번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5단 3번 표현하는 거를 6단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여기를 이렇게 3번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6단 3번으로 바뀌죠. 하나라도 바꾸지 않으면 서로 다른 9구단이 나와버려요. 자, 이 3개의 9구단이 같은 9구단이다라고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3개는 같아야 돼요. 하나라도 다르면 우리는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같은 9구단 3번을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의 9구단 코드를 중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수정이 일어날 때 3개 다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죠. 정확히 이 변수에서 다시 이 값을 출력할 때 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문제점을 가집니다. 자, 그럼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을 저장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근데 요거는 하나의 코드군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절차예요. 하나의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진 코드 흐름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코드 덩어리를 저장을 하고 싶은데 당연히 이런 코드 덩어리는 변수에는 저장할 수가 없겠죠.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코드를 저장해 놓고 쓰고 싶다는 얘기죠. 변수처럼 하나의 기능을 의미하는 코드를 변수처럼 저장해 놓고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같은 걸 꺼내 쓰고 싶은 거예요. 같은 코드를 사용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코드를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줄짜리 코드가 9구단 6단을 만드는 코드인데 자, 이 코드 4줄짜리 코드를 저장해 놓고 사용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저장하기 위한 값을 저장하기 위한 게 변수인 것처럼 코드를 저장하기 위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함수는 함수끼리는 독립적이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수 안에서 함수를 만들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코드를 작성하시던 이 부분 있죠? 이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얘도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메인 함수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또 다른 함수를 만들 건데 당연히 메인 함수 안에서 만들 수는 없어요. 함수는 독립적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하실 점, 함수를 정의하실 땐 함수 밖에다 정의하셔야 된다. 함수를 함수 안에서 정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수를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함수라는 게 지금 코드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코드는 여러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줄짜리 코드를 자, 저장하기 위해서 이 바깥으로 가져올게요. 자, 여러 줄짜리 코드는 보통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묶어줍니다. 자, 그럼 이 중괄호로 묶인 이 4줄짜리 코드. 자, 이 녀석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입연산자를 쓰지는 않고요. 함수는 또 표현하는 방식이 문법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void, 자, void로 하지 말고 return type 이라는 게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명,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여기 매개 변수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코드를 중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return type이라는 곳은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void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이제 return이라는 것을 같이 살펴볼 때 알게 될 거고요. 자, 함수명은 변수명처럼 여러분들이 지어주시는 이름이에요.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제가 짓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개 변수라는 것도 좀 이따 같이 할 거니까 지금은 비워두세요. 자, 그러면 이게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4줄짜리 코드는 테스트라고 이름 지어졌고요. 여러분이 이 4줄짜리 6단 만드는 코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4줄을 직접 적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이 필요하면 A 불러서 꺼내 쓸 수 있듯이 9구단 6단 만드는 이 4줄짜리 코드가 필요하면 이 이름을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9구단 자, 요거 대신 뭘 하면 된다? 테스트 가로 열고 닫고 이 가로 열고 닫고는 이렇게 하면 변수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사용할 때는 가로를 열고 닫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4줄짜리 코드가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름 지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요거 지금 int 단위 여기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에서는 int 단위 없어졌죠. 자, 그래서 요것도 다 일단 지울게요. 자, 왜냐면 이제 요거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6단이 필요하면 직접 우리가 4줄짜리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자, 이 테스트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6단이 하나 나왔죠. 요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해볼게요. 2개가 나오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3개가 나오죠. 자, 이렇게 코드를 단 한 번만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단을 3번을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코드를 계속 재활용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 하나의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6단에서 7단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만 바꿔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 코드를 얘네들이 각각 사용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바뀌죠. 자, 이렇게 하면 9구단 코드 3줄 다시요. 3번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됐죠. 자, 그래서 함수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함수 정의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함수 호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만 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제가 이게 호출하는 부분을 주석 처리해 볼게요. 자, 구구단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함수를 잘 정의를 하신 다음에 실행을 딱 했을 때 구구단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정의하는 것과 이 정의한 것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int a에다 10을 넣어놓고 이렇게 출력 같은 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a에 10을 저장하긴 했는데 a를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를 이용해서 뭐 더하기를 하시든 아니면 이렇게 출력을 하시든 뭔가를 해야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함수도 정의만 하면 이렇게 코드를 저장만 해놓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장한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함수 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호출이 되어야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이 되어야 이 4줄짜리 코드가 실행이 된다. 됐죠? 그래서 함수는 정의와 호출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호출을 이렇게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함수가 이렇게 딱 한번 정의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함수 호출할 때마다 이 코드로 실행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9구단 같은 경우 우리가 7단 말고 8단, 9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9구단을 사용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9구단이라는 게 결국은 이 코드가 변하진 않습니다. 9구단이 7단에서 8단으로 바뀔 때는 이 코드가 바뀌지 않고 요 값이 바뀌어요. 특정 값이 바뀌죠. 자, 그래서 여기를 8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모두 8로 바뀌죠. 자, 그럼 이 테스트 함수를 사용을 하면 무조건 우리가 정해진 여기서 이 함수를 정의할 때 정해놓은 단 8이면 8, 7이면 7 이런 식으로 정해진 단밖에 표현을 못해요. 자, 근데 언제는 7단, 언제는 8단, 언제는 9단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9구단을 달리 보고 싶을 수가 보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자, 근데 여기를 바꾸면 안 되죠. 이렇게 9단으로 바꾸면 다 9단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이 코드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얘는 7단, 뭐 얘는 8단, 얘는 9단. 자, 이런 식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테스트 2, 뭐 테스트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7단, 8단, 9단이 나오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1단부터 100단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함수 100개 필요하겠네요. 그죠? 당연히 이렇게 안 하겠죠. 보시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죠. 요 값 하나 바뀐다고 해서 이 코드를 다시 지금 쓰고 있잖아요. 9구단 만드는 코드를. 자, 그러기 싫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원인은 이 단위 7로 함수 정의하는 부분에 고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여기가 7이 딱 고정되는 순간 이 테스트 함수는 무조건 7단만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를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함수가 7이라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가 그 함수를 사용할 때 7단만 나오게 되니까 함수에서 이 7이라는 거를 없애버리세요. 그럼 함수는 단이라는 정보가 없어요. 지금 그죠? 9구단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단이 뭔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못 만드는 거죠, 구구단을. 자, 대신 이 단에 들어가는 값을 이 구구단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함수를 호출한 쪽이겠죠. 구구단이 필요하니까 이 테스트 함수를 호출을 하겠죠. to, 3 지워졌으니까 다시 이렇게 돌릴게요. 자, 그러면은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구구단이 필요하니까 이 함수를 호출할 텐데, 근데 이 단의 값이 안 정해졌어요. 이 단에 정해진 값이 해당 구구단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단을 구구단이 필요한 쪽에서 정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구구단 필요한 쪽이 이쪽이죠.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 자, 여기서 구구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7단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 할 때는 8단이 필요한 거고, 세 번째 할 때는 9단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7단, 뭐 이때는 7단, 이때는 8단, 이때는 9단 함수를 사용할 때마다 원하는 구구단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 함수는 구구단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단의 값은 사용하는 쪽 네가 정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이라고만 딱 정해줄 수 있으면 7단이 나올 거고요. 그죠? 우리가 이 단의 값을 8이라고 정해줄 수만 있으면 8단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의 값을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7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함수는 값을 여기다 넣어서 보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함수가 결정할 수 없는, 함수 내부에서 값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함수를 사용하는 쪽에서 이렇게 값을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7단이 필요하면 7A라는 정보를 넘겨주고 8단이 필요하면 8이라는 정보를 넘겨줘서 자, 적어도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도 최소한의 데이터를 넘겨야 함수를 호출한 쪽이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원하는 바를 넘겨줘야 함수가 일을 해준다 이거죠. 자, 그래서 7단이면 7, 8단이면 8, 9단이면 9를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이 테스트 안으로 그 값이 들어와야 되죠. 지금 이 구조에서, 이 9단을 만드는 구조에선 단이라는 변수에 이 값들이 들어와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단에다가 이 값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 값들이 가로 안에, 가로 안에, 가로 안에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 변수 역시 가로 안에서 만들어져야만,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이 값들이 여기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세미콜론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매개 변수라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변수는 변수인데 함수 정의하는 곳에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변수. 요거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넘겨주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테스트 7, 자, 요 시점에서는 이 7이라는 게 단에 저장되면서 7 가지고 구단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호출할 때는 8이 단에 들어가면서 8단이 호출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선 9가 넘어가면서 9단이 호출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구조, 9구단 만드는 구조에서 값만 사용하는 쪽에서 살짝살짝 정해주면 해당하는 값에 대한 9구단을 만들어준다. 자,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는 쪽과 정의하는 쪽, 이제 일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죠. 호출하는 쪽과 일하는 쪽, 이 둘을 매개한다, 연결한다라고 해서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호출하는 쪽이 원하는 값을 받아서 함수가 일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꼭 하나만 넘기라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9구단을 출력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원하는 단을 넘겨서 만들게 했잖아요. 자, 근데 단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곱도 원할 수 있어요. 그죠? 무조건 9번 곱해지는 거 말고 10번, 20번 이렇게 곱해지는 것도 그때그때 우리가 다른 걸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역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넘기세요. 컴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7단인데 9까지가 아니라 10까지 곱하는 걸 보여줘. 8단은 12까지 곱하는 걸 보여줘. 9단은 15까지 곱하는 걸 보여줘. 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넘겨주는 이 원하는 정보를 역시 함수는 4개의 변수라는 걸로 또 만들어서 받습니다. 자, 리미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이걸 어디에 써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가 9이기 때문에 지금 1부터 9까지의 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9라고 하지 않고 이제 리미트라고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원하는 값을 이용해 주면은 그만큼 구구단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단은 10곱까지, 그래서 8단은 12곱까지, 9단은 15곱까지. 이런 식으로 4개의 변수와 이 값들을 여러 개, 2개뿐만 아니라 3개, 4개, 5개 개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사용할 때는 개수만 맞춰주면 돼요. 값을 2개 넘기면 매개 변수도 반드시 2개여야겠죠.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이용하면 함수를 좀 더 함수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아까 여기 이 괄호 안은 제가 매개 변수라 그랬고, 이거는 함수명이라 그랬죠. 함수명은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거고, 매개 변수는 호출하는 쪽에서 원하는 바를 함수 안으로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제가 여기를 리턴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한번 요게 뭔지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러려면은 이제 이 구구단은 잠깐 넣어 둘게요. 구구단에서 보는 것보다는 다른 함수를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펑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아니다, 이거 하기 전에 수식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은 2 곱하기 3 나누기 5. 자, 3개의 수가 있으면 3개의 수를 곱하고 나눠보는 수식이에요. 자, 이 수식을 숫자만 바꿔서 자, 곱하기랑 나누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숫자만 바꾸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간단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수를 더하는 거. 두 수를 더하는 거. 자, 두 수를 한번 더 해볼게요. 10 더하기 20 하면 30이 나오겠죠? 자, 한 3개 정도 해볼게요. 50, 70, 100,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뭐 30, 120, 300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 더하기라는 수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더하기를 해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sum이라는 플러스라고 할까요?
플러스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해주는 게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수를 더한 값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0과 20 더한 값을 보고 싶으면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30이 나오죠, 여기. 자, 근데 50에서 70 더한 걸 보고 싶어요. 플러스 쓴다고 이거 나오진 않죠. 그렇죠? 왜? 여기가 10, 2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매개 변수라는 걸 아니까 매개 변수를 이용하면 이 함수 하나로 얘네들의 합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10, 20으로 정해지면 안 되겠죠. 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정해지면 안 되고 그때그때 이 함수를 사용하는 쪽에서 원하는 값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함수가 결정할 수 없는 건 매개 변수로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더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들 플러스라는 것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고 싶은 값 두 개를 넘기면 된다. 자, 요거 20이죠. 이렇게 하면 똑같이 30 나오잖아요. 그죠? 이 10이 넘 1에 들어가고요. 20이 넘 2에 들어가서 두 개가 더해져서 출력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네도 플러스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50, 70 세미콜론. 그럼 똑같이 120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 200 하시면 자, 세미콜론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더하기라는 기능을 함수화 시켜서 재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값만 넘기면은 싹싹 더해서 나와주죠. 출력을 해주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한 값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두 수를 더한 값에서 빼기 10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두 수를 더한 값에서 더하기 10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두 수를 더한 값에서 10을 빼야 되는 경우가 있고 더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수를 더한 값은 이렇게 플러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두 수를 더한 값에서 빼기 10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에다 빼기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빼기 10을 여기다 하시면 될까요? 이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두 수를 더한 값에서 10을 더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빼기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함수로. 그쵸? 그렇다고 여기를 더하기로 바꾸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걸 표현을 못하니까. 그쵸?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더하기 빼기를 표현할 수가 없고요. 최종적으로 이 플러스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 있죠? 얘 같은 경우는 30이 나올 거고요. 얘도 30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 결과값에다가 10을 빼든지 더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수를 더한 값에서 빼기 10은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수 10과 20의 합산 더한 값에서 여기서 10을 빼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10을 더해줘야 되는 거고, 그죠? 여기서는 결정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자, 그러려면 이 플러스 10,
20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이게 성립이 하려면 이거 자체가 30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야 얘가 20이 되죠. 역시 얘가 30이 되어야 플러스 10 돼서 40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플러스 10, 20, 이게 이제 함수 호출이 되잖아요. 함수 호출을 했을 때 이 함수 호출식, 함수 호출 표현, 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얘기죠. 자, 근데 실행을 하시면 에러 납니다.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이 함수 같은 경우는 값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함수가 값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지금처럼 함수가 30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죠.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를 잘 구분을 해서 만약에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값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자, 함수에서 return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return. 자, 이 return 옆에다 적어주는 값, 예를 들어서 20이다. 이 return 옆에 적어주는 이 값을 return 값이라고 하고요. 함수에게 return을 하게 되면, return 값을 설정해 주게 되면 이 함수, 우리가 정의한 이 플러스 함수 있죠? 얘는 사용된 모든 부분에서 이 return 값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자, 제가 return 20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라고 사용된 부분 있죠?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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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다 뭘로 바뀐다? 20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20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return 20으로 return 값을 설정하는 순간, 이 함수에 return 값을 설정하는 순간 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 죄다 return 값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플러스 같은 경우 이 10과 20의 합산인 30이 최종적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그죠?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return 20으로 하면 안 되겠죠. return 20으로 하면 무조건 다 20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return을 이제 요걸로 return하는 거예요. 이 두 수를 더한 값을 return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출력은 return이랑 다시요. 이 출력은 이 함수가 이 값으로 변하는 거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출력해서 20이 나왔다 한들 얘가 그렇게 20으로 바뀌지 않아요. 다시 30으로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30을 출력했다고 한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출력하는 것과 함수가 자신이 사용된 부분 있죠? 이렇게 호출이 된 부분, 여기에다 값을 남기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프린트해서 출력해놓고 왜 여기에 값이 안 남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함수가 사용된 부분에서 여기가 값을 이렇게 남게 하려면 무조건 return입니다. return.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 플러스 함수에게 원하는 건 이 두 수를 넘겼을 때 그 두 수의 합산, 결과값을 여기다 남겨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다 10을 빼던 더하던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return, 함수는 return 값이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고요. return 값을 설정하는 순간 그 함수가 사용된 부분은 다 return 값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요거 일단 다 지울 거고요. 주석 처리하고요. 리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테스트 함수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 함수라는 게 호출되고 있으니까 정의가 되어야죠. 자, 기존에 만들던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린트 F로 자, 이렇게 1을 출력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출력을 한다고 해서 얘가 1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출력은 그냥 출력일 뿐이고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뭐 출력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얘가 1로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1을 남게 하고 싶다. 1을 남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된다? 무조건 리턴이에요. 이거 말고 리턴 1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리턴 값을 1로 설정한 순간 이제 얘는 다 뭐예요? 1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 테스트라고 쓰는 부분 있죠? 자, 이렇게 쓰는 부분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쓰는 부분은 죄다 1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리턴 값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프린트 F에서 A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에러 나거든요. 자, 이제 리턴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를 아까 리턴 타입이라고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리턴과 뭔가 연관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리턴 값을 1로 바꾸잖아요. 그 값이 1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 1이 어디 들어갑니까, 지금? int a에 들어가죠. int라는 변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얘가 타입이 int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테스트 함수가 값의 타입, 값으로 바뀌잖아요. 값은 다 타입이 있죠. 그래서 함수가 리턴 값으로 바뀔 때 여기에 리턴 값의 타입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로 바뀌어야 되면은 함수는 이제 인트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1.2여야 된다. 그럼 인트가 아니라 플롯. 이렇게 여러분 이제 리턴을 통해서 함수가 값으로 바뀔 때 이 값의 타입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리턴 타입이라고 하고요. 자, 1로 리턴을 하게 되면은 1은 인트죠. 그래서 void가 아닌 리턴 타입을 int로 정해준 거고요. 실행하면 1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함수가 값이 되어야 할 때 우리는 return이라는 걸로 값을 정해주고 값이 정해지면 해당 값의 타입에 맞게 리턴 타입도 정해져야 된다. 자, 이해되셨죠? 만약 여기를 여러분이 5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에는 5가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5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요거 이제 다시 이 플러스로 돌아와서요. 요 문제로 돌아와서 자, 그럼 이제 플러스 10, 20 이렇게 하면 이 두 수를 더해주는 거잖아요. 이 플러스 함수는 그죠? 요거였죠? 자, 그래서 두 개 더한 값을 리턴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 더한 값이 여기 남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10과 20을 더한 값 30이 나올 거고요. 얘는 역시 30이 남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두 수의 결과값을 보시려면 이걸 이제 인트에 담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RST1은 20이 나오겠고요. RST2는
30 더하기 10 해서 40이 나오겠죠. 1, 2. 자, 여기도 지금 리턴 넘버 1, 넘버 2. 두 정수를 더하면 얘네도 정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 정수로 리턴하겠다 해놓고 여기 보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인트로 바꿔주시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20, 40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플러스 함수가 2를 하고 더하기 2를 하고 나온 결과를 여기다 남겨줘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후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플러스가 작업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한 작업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있죠. 더하기든 빼기든. 자, 그래서 리턴을 쓰는 이유는 1차적으로 함수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2차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해서. 그래서 이제 리턴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함수가 자기가 한 결과값을 돌려줘서 남겨줘서 그걸 가지고 추가적인 작업을 또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이제 리턴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함수는 정의가 되어야 되고요. 정의가 된 함수는 반드시 호출, 사용해야만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함수에서 결정할 수 없는 값, 이거는 함수를 사용하는 쪽에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함수에서 작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다시 내보낼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가지고 2차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함수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 수업 페이지에 있는 문제, 정의, 호출, 매개변수, 리턴, 그리고 연수 문제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